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걸 제기했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귀가를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또는 내일 사법 처리 문제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월에 기초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8시간 정도, 그저께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어제 12시간 20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자들 질문이 막 쏟아졌으니까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추천이나 의견을 냈는데 그중 받아들여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의견을 냈을 뿐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건 모순 같다. 제 위치는 윤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를 가십이라고 이제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다. 이거 굉장히 큰 상황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 자기도 추천한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공개한 게 있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명태균 씨가 입김을 넣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에서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등 이건 걱정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했던 거다.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휴대전화 세대를 폐기한 부분에 관해서는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몰라서 업체에 갔더니 그걸 제대로 못 여는 걸 보고 업체 대표가 이 전화기는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갖다 버린 것이다, 그거 포렌식에서 다 옮겨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강혜경 씨와 나눈 대화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죠. 사적으로 10년 정도 알고 지낸 강혜경 씨한테 내가 너스레 떨고 오버하고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면 지방단체장이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안 치지 않았겠느냐. 자기 별 힘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기가 또 없냐? 그러니까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본질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명태균 사태 지금 거의 이제 2달이 돼 갑니다. 제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위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알맹이가 없다. 심지어는 초반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한 달이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널A 이런 데에서도 또 연쇄적으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자기가 처음에 왜 김건희 여사와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게 2,000장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공개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논란이 됐던 거는 거기 나오는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냐, 오빠 대신 사과한다, 이런 얘기들. 글쎄 오빠 대신 사과하면 뭐가 문제냐 그게 도대체. 저는 그런 얘기를 줄곧 해왔고요. 명태균의 허장성세라는 얘기를 제가 줄곧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명태균 씨는 언론 탓을 합니다. 또 이번 일은 제가 어떤 거를 폭로하거나 일으킨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한 뉴스토마토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MBC, 채널A, CBS 이런 데를 거론하면서 언론이 거짓의 산을 쌓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강혜경 씨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강혜경 씨 문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던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은 두 개의 거짓의 산이 있다. 그게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강혜경 씨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강혜경 씨 주장의 대부분은 명태균 씨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근데 명태균 씨 말대로 정말 자기가 허풍을 쳤다 그러면 강혜경 씨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허풍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거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만큼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했던 것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그럴 위험성을 제가 경고를 해왔습니다. 글쎄 명태균 씨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저의 분석이 비교적 정확했던 것 아닌가. 왜냐면 이번 그 명태균 사태의 본질은 처음에 이번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그 폭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영 여의치 않으니까 갑자기 2022년 6월 김영선 공천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의 육성. 그런데 그 육성도 지금 짜깁기 의혹이 있습니다. 아이, 김영선 일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그 뒤에 말이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빠졌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이게 공천개입 의혹이 그냥 어떻게 서일필 정도, 태산명동의 서일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에서 말이 맞네라는 건 당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말 짜깁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명태균 씨가 온갖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곳에 다 개입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명태균 게이트,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언저리의 뭐 유튜브 뭐 채널, 패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불법 행위와 어떤 문제점이 확인된 게 있는가?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또는 본인과 연관돼서 얘기했던 온갖 폭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물론 지금 뒤집은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에 근접한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폭로가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아마 검찰은 그걸 구분해 내려고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 조사를 다 받고 나서 명태균 씨가 다 대부분 다 초기의 폭로를 뒤집었죠. 이게 오히려 사실에 근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명태균 씨는 처음부터 허장성세였기 때문에, 허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명태균한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윤석열 후보한테 명태균 씨는 n분의 1이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정치 문제에 더군다나 처음 입문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질문이나 의문에 답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명태균 씨는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뭐 공약이나 뭘로 나오면 내가 얘기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다른 사람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 얘기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고 문재인 후보도 공약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정부 중앙청사로 옮기겠다. 근데 결국 실천 못했죠. 아니, 그거를 다시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명태균의 뜻대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한 건가요?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그 조사받고 나서 명태균 씨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 강혜경 씨한테 또는 주변에
마치 자기가 윤석열 후보의 엄청난 실세인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흔적들이 나와서 무슨 명태균 게이트까지 이렇게 번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명태균의 허풍으로 대부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게 오히려 사실에 근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종 결론은 뭐 검찰이 또 최종 결론 내려도 뭐 민주당은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하자고 그러면 수사 끝나고 한번 특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부 취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태균의 주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허장성세라고 그랬습니다. 저런 사람 많거든요, 정치판에. 그래서 자, 지금 뭐 명태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 했던 주장을 지금 다 뒤집었는데, 그러면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명태균 씨한테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될 겁니다. 그거 구속영장 발부된다는 보장 없죠. 뭐 김영선 씨한테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돈의 성격,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이건 정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러고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거 근데 발부된다는 보장 못한다. 왜냐면 증거인멸, 휴대전화 폐기라고 하는 자기의 설명이, 명태균 씨의 설명이 어디까지 부합하느냐, 그걸 과연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9천여만 원의 성격, 그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게 어떻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구속영장 발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의 폭로가 명태균에 의해서 대부분 다 뒤집혔는데 진실이 어디 있느냐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도 뭐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거야 뭐 명태균 씨 본인이 잘 알겠죠. 근데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봤을 때 명태균의 주장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했던 얘기들이 더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명태균의 노란한 언론 매체, 명태균의 의도적으로 휘말려서 확대 재생산했던 민주당, 이런 부분이 좀 민망해지는 것 아닌가. 저도 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망해지는 것 아닌가. 또 거기에 춤췄던 일부 유튜버들, 주로 이제 친민주당 유튜버들이겠죠. 패널들. 나중에 이게 최종 결론이 나면 한 번쯤 반성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